암울한 현실이 미래에도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우리 뇌 속에 짐승이 뇌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의욕이 저하된 상태가 지속되는 겁니다.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이상준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좌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애가 좀 말을 안 듣거나 또는 부부싸움을 하거나 또는 직장에서 인간관계에서 이제 트러블이 생길 때 일시적으로 우리가 우울해지고 좌절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의욕을 잃게 되죠. 그래서 뭐 짧게는 하루, 또 길게는 뭐 일주일 동안 우울해가지고 어떤 분은 뭐 2달, 3달 이렇게 막 끙끙 앓는 분 계십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울과 좌절을 겪을 때 어떻게 하면 이 우울과 좌절을 쉽게 떨쳐버리고 빨리 정상을 회복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아이가 내 아이가 속을 썩였어요. 아이하고 뭐 언쟁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속이 상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직장 가서 꿍 해가지고 계속 그 생각이 나니까 집중이 안 되죠, 일에. 자, 이게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 좌절의 원인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좌절의 원인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뇌과학적 원리를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뇌는요, 크게 짐승의 뇌와 현자의 뇌, 이 두 뇌 부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짐승의 뇌는 감정이나 본능, 욕망 등을 담당하는 뇌고요. 현자의 뇌는 이성, 고등지능, 또 이타심을 담당하는 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좌절을 하게 되면요, 이 좌절은 감정이잖아요. 즉 감정과 욕망을 담당하는 짐승의 뇌가 활동이 커집니다. 이 짐승의 뇌의 욕망과 그 감정, 분노의 감정, 슬픈 감정이 너무 강해져가지고 이제 끌려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현자의 뇌는 나는 지금 일을 해야 되는데, 회사 일에 지금 바쁜데, 그런데 자꾸 감정이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좌절에 휩쓸리게 되는데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짐승의 특징이 뭐냐면 현재와 미래가 같다고 보는 게 이 짐승의 뇌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이 불안한 또는 암울한 현실이 미래에도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짐승의 뇌는 생각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뭐 애가 잠깐 말을 안 들을 수도 있죠. 잘 타일러가지고 애를 다시 회복시킬 수도 있고, 아이가 뉘우치고 아빠 죄송해고 그렇게 또 관계가 회복될 수도 있잖아요. 동네 목욕탕이 있었는데요, 장사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했죠. 그러자 목욕탕 주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들 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다 때가 있는 법입니다. 예, 이렇게 현자의 뇌는 짐승의 뇌와 달리 현재와 미래가 같지 않다, 그리고 현재보다 미래가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줄 압니다. 근데 짐승의 뇌는 현재의 암울함이 미래에도 지속될 것이다,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미래도 어차피 우울한 미래가 펼쳐지는데 현재에서 무슨 노력을 한다는 게 고통스럽게 노력할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삶의 의욕, 일하고자 하는 의욕, 또 내 삶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동기, 욕망, 이런 것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삶의 좌절을 겪게 되면 일의 의욕이 떨어지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그럼 사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짐승의 뇌가, 우리 뇌 속에 짐승의 뇌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감정과 욕망을 담당하는 것은 짐승의 뇌이기 때문에 우리 전체 몸이 이 짐승의 뇌의 좌주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짐승의 뇌에 끌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삶의 의욕이 저하된 상태가 지속되는 겁니다. 자, 이럴 때 바로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바로 유력한 대책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의 위로입니다. 격려입니다.
이 짐승이 내에는 생존적 자존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생존적 자존감의 뜻은 나는 이 세상에서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이런 의식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생존적 자존감인데, 아이가 내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내가 이 생존적 자존감이 줄어들게 됩니다. 즉 가령 내가 좌절을 겪고 있어요. 아, 내가 정말 이 세상에 살만한 가치가 있는 건가 하고 이 생존적 자존감이 낮아졌는데, 이때 내 아내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여보, 당신 이상한 거 아니야. 당신 잘했는데 제가 너무 엇나가고 있어. 사춘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위로를 해주고 나에게 힘을 북돋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힘이 생기겠죠. 자, 이 격려나 위로는 어떤 의미냐면 나의 생존의 자존감을 다시 높여주는 겁니다. 즉, 내가 나는 이 세상에 살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와이프가 와가지고 아니야, 당신 세상을 살만한 가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다시 나의 생존적 자존감을 높여주는 거죠. 당신 세상을 살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 아니야, 세상을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라고 북돋아주는 것, 이 생존적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이 바로 위로와 격려의 의미입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이 격려와 위로를 잘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생명을 건진 거예요. 생존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나는 이 세상에 살만한 가치가 없다 이렇게 막 생각했는데, 그래서 실제로 삶을 포기하는 사람도 수두룩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그 사람의 생존 자존감을 높여주면 이 사람이 나는 이 세상에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러면 내 삶을 소중하게 생각해야지, 내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야지 해가지고 함부로 자신의 생명과 삶을 아무렇게나 취급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얘기는 여기서 이제 끝난 게 아니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또 있죠. 자, 내 주위에 정말 나를 잘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이렇게 많을까요? 사실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나하고 가장 가까운 배우자도 오히려 남편이 남의 편이라는 말도 있듯이 오히려 나한테 더 내 상징적 자존감을 찍어 누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신 애 하나 못 잡고 뭐하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 이렇게 위로와 격려가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내 주위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죠. 이럴 때 어떻게 될까요?